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멤버분의 질문이 있어서 한번 읽어볼게요. 혹시 컴퓨터 학사 공부 후 미국에서 장애인의 일상생활 편의를 위한 기술을 연구를 할 수 있는 석사 과정도 존재하나요? 그리고 그런 기술들이 구현되는 일상을 미국 생활하시면서 관찰하신 경험 있나요? 라고 하셨는데, 사실 이게 제 전공이에요. 제 전공은요, 컴퓨터와 인간을 결합하는 그런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SF 영화에 나오는 거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사람 팔이 잘라지거나 사람 다리가 잘라지거나 막 그러면 의수의족 넣잖아요. 뭐 그런 컴퓨터와 인간을 결합하는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 랩에서 이런 걸 굉장히 많이 했어요. 뭐 의수의족 이런 거 연구 기본으로 하고, 인간의 뇌와 컴퓨터 연결하는 거 이런 것도 많이 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SF에 나오는 그런 기술들이 실제로 미국의 연구실들에서 연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미국에서 장애인의 일상 편의를 위한 기술 연구, 이것도 그런 것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저희 랩에서 이런 다양한 연구를 했는데, 근데 이런 기술 있잖아요. 장애인의 일상 편의를 위한 기술 연구 같은 거는 미국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되는 연구예요. 근데 여기에 양면성이 있어요. 양면성. 그러니까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가 나서 다리가 절단됐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사이보그 다리를 만들고 그 다리에 신경과 연결하고 뭐 그러면 다시 걷게 될 수 있는 그런 거죠. 장애인을 도울 수가 있습니다, 분명. 그렇죠? 그리고 어떤 사람이 치매에 걸렸다고 치매나 중풍 뭐 이런 게 걸렸다고 생각해 봐요. 그럼 뭔가 어디에 뇌기능이 어딘가가 고장나서 이런 뇌에서 뇌에서 이제 작동하는 각종 이런 생각 이런 거를 뭐 공학적으로 보면은 전기 신호입니다. 전기 신호. 그래서 뭔가 어떤 몸이 어딘가 아픈 것 때문에 이 전기 신호에 노이즈가 끼는 거죠.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전화를 할 때 뭐 터널이나 아니면 주변에 전자파가 많이 나오는 곳을 지나가면 이렇게 뭔가 전화가 자꾸 끊기고 지지직 하면서 라디오 뭐 이런 거 지지직 하죠. 요런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뭐 사실 아시겠지만 뭐 전자공학 하시는 분들 다들 아시겠지만 필터라는 걸 개발하잖아요. 그래서 뭐 로우 패스 필터, 뭐 하이 패스 필터, 뭐 밴드 패스 필터 이런 거 막 공부하시잖아요. 그겁니다. 그거를 라디오나 뭐 통신 장비만 필터를 넣는 게 아니라 인간의 뇌에서 오는 시그널도 이 필터를 적용해서 뭔가 그러니까 인간의 몸에 전자칩을 달아가지고 이 필터를 이용해서 이 뇌에서 오는 장애를 극복할 수가 있어요. 뭐 이런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런 연구를 했을 때 개인적으로 굉장히 뿌듯함이 있었어요. 왜냐면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세상 사람들을 제가 공부한 걸 통해서 도와주고 사회에 도움이 되고 뭐 이런 불쌍한 사람들, 장애인들 이런 거 많이 도와줄 수 있으니까 저는 굉장히 열심히 했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근데 이런 인간의 몸을 다루는 분야에 순수한 생각을 가진 사람도 분명 있어요. 근데 사람의 생명줄을 쥐고 있으면 돈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굉장히 악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경제 위기가 찾아왔는데 어떤 사람이 다리가 절단됐어요. 그렇다고 이 다리 안 고칠 거예요. 고칠 수 있는 기술이 있는데 인간은 다시 걷게 된다면 그런 사람들이 엄청난 돈을 쓰겠죠. 뭐 자기 전 재산이라도 쓰겠죠. 그렇죠? 뇌에서 뭔가 치매가 와가지고 쓰러져가지고 뭐 전신마비가 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이 뇌에서 이 필터를 전기 신호가 어딘가 막혀가지고 몸으로 안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고칠 수 있는 필터가 있다면, 그래서 뭐 뒤통수나 이마 어딘가에 전자칩을 받으면 다시 일어나서 걸을 수 있다. 뭐 이런 테크놀로지가 있다고 쳐봐요. 돈을 안 쓰겠어요, 여기다? 전 재산이라 쓰겠죠. 뭐 10억이든 20억이든 쓰겠죠, 돈만 있다면. 그러니까 이 바이오텍 기술은 굉장히 이면성이 있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을 도우면서 좋은 의도로도 쓰일 수 있지만 굉장히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사악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이 분야에. 그래서 본인이 마음의 중심을 굉장히 잘
세우셔야 돼요. 저는 저희 랩에 있으면서 정말 순수하게 이렇게 장애인을 도우고 싶어서 이 분야에 뛰어든 사람도 있다라는 걸 봤어요. 분명히 있어요. 저희가 랩에서 같이 공부하던 친구 중에 한 미국인 청년이 생각나네요. 이 친구가 그 백인 친구인데 어렸을 때 자기가 비행기를 되게 좋아했대요. 그래서 어렸을 때 장난감 취미가 비행기 모으는 거였고, 중고등학교 때 취미는 그 리모트 컨트롤러 이렇게 막 비행기 날아가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보면서 비행기에 대한 꿈을 키웠다고 하고, 그리고 막 그 취미로 이렇게 경비행기 운전도 해보고 비행기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를 공부하고 싶어서 순수한 의도로 기계공학과에 석사과정에 들어왔고, 그리고 석사과정 마친 다음에 미국의 세계 정상의 그 비행기 회사에 들어갔어요. 이 친구가 처음에 했던 게 그 비행기 날개를 설계하는 거라고 해요. 굉장히 빠르게 날 수 있는 비행기 날개를 설계하는 거라고 설계했대요. 나중에 이제 뉴스를 보고 자기가 너무 큰 충격을 받았대요. 자기가 설계한 그 신형 비행기 날개가 알고 봤더니 그 폭격기, 전투 폭격기에 그 쏘는 그 미사일에 장착돼 가지고 결국에 폭탄을 싣고 가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죽였다는 그 뉴스를 보고 이 친구가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 친구 되게 그 크리스찬인데, 굉장히 신실한 크리스찬인데, 자기는 순수한 의도로 비행기가 단순히 좋아서 비행기를 공부했는데 자기가 설계한 날개가 결국 폭탄에 날려서 그게 수없이 많은 사람을 죽였다는 그 뉴스 기사를 보고 너무 충격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연구기관에서 뭐 기밀 때문에 본인이 설계한 날개가 어디에 쓰였는지 안 가르쳐 준 거죠. 그래서 이 친구가 너무 충격받고 사표를 쓰고 그 다음에 박사과정으로 저희 랩에 들어온 친구가 있어요. 나중에 친해지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여길 들어왔는지. 그래서 자기는 남은 인생을 이제 기술을 이용해서 장애인을 돕는 데 쓰고 싶다라고 하면서, 그 친구는 이제 장애를 극복하는 그런 연구들을 했어요. 그 친구가 했던 게 뭐냐면 손목 그 힘줄 같은 게 끊어진 사람들한테 그곳에 신경이나 힘줄이 끊어진 사람들한테 그거를 이을 수 있는 인공 그런 손목 관절 이런 걸 연구해 가지고 그런 걸 연구하고, 또 다리 관절 이런데 신경이 끊어진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걷거나 손목을 못 쓰게 되거나 걷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의료 장비 개발을 하는 그런 연구를 하는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건 굉장히 흔하고, 미국에서 이런 재활에 필요한 연구들은 미국에서 굉장히 활발히 되고 있고, 한국에서도 교통사고 나서 뭐 이렇게 다리가 크게 망가지신 분들, 이런 분들 막 이렇게 소위 말하는 이렇게 철심이라고 하죠. 철심 박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철심이 아니라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 그게 티타늄으로 된 그런 인공뼈예요. 그거를 부서진 뼈 옆에 수술해가지고 붙인 다음에 아물 때까지 이렇게 붙여 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 아물면 떼고 막 그런 거거든요. 그런 인공 철심이라고 하죠. 티타늄 플레이트 보시면 다 미제예요. 메이커 검색해보면 알겠지만 그런 거 다 미국에서 만들어집니다. 아시겠죠? 이런 수술 장비들, 수술 재료들 미제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거 다 미국에서 연구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삶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테크놀로지죠. 이런 재활.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쁜 의도로도 많이 쓰입니다. 나쁜 의도로. 똑같은 기술인데 뭐 예를 들어 봅시다. 다리가 이렇게 다리를 못 쓰게 됐어요. 그러면 인공 다리가 있다고 쳐봐요. 뭐 예를 들면 모터랑 컨트롤러 움직이는. 그래서 그 망가진 다리를 기계적으로 복구할 수 있다면 재활 치료에 굉장히 좋죠. 장애인에게 희소식이죠. 근데 SF 영화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게 군사적인 목적으로 쓰일 수 있어요. 자, 군대에서 전투 중에 팔다리 잃을 수 있겠죠. 사이보그 팔다리를 달고 다시 군대에 전투하러 나올 수가 있겠죠. 그리고 미래에 언젠가 미래에는
사람이 전쟁하는 게 아니라 아예 이런 사이보그가 될 수 있겠고, 아니면 아예 인간이 전혀 없는 100% 이족 보행 로봇이 총 들고 전장을 뛰어다닐 수도 있겠죠. 이게 미래 사회는 그렇게 될 거라고 봐요. 분명히 어두운 면도 있습니다. 뭐 근데 군대에서 쓰여서 예를 들면 내가 사는 나라가 그것 때문에 안전해진다, 그러면 인간은 그거를 좋게 볼 수 있겠죠. 근데 이 세상에는 굉장히 사악한 나라들 있죠. 그런 나라들이 전쟁에 이것을 쓰여서 민간인을 학살하는 데로 쓰일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러니까 기술에는 이면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장애인의 일상생활 편의를 위한 기술 연구라는 순수한 의도로 저도 그런 연구를 시작했지만, 어느 순간 제가 이거를 더 이상 하지 않는 게, 제가 연구한 기술이 다른 목적으로 쓰일 수도 있어요, 충분히. 그래서 제가 있었던 연구실도 병원에서 펀드를 받고 병원에서 환자를 도와주는 일도 쓰이지만, 그 기술 그대로 군사적 목적으로도 쓰일 수 있는 거고요. 그 기술 그대로 악덕 기업이 가져가서 돈을 버는데 사용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배운 기술이 어디에 쓰이는지를 철저하게 좀 보시고 그래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제가 박사과정에서 만난 친구, 비행기에서 관둔 친구가 왜 그랬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특히 이제 인체에 삽입하는 전자장비를 많이 연구를 했었거든요, 박사과정 때.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 몸에 전자장비를 넣을 수 없으니까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되게 많이 썼어요. 그래서 제가 컴퓨터 시뮬레이션의 달인이 된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저도 좀 그렇더라고요. 성경을 읽는데 요한계시록 13장에 세상 마지막 날이 다가오면 악마의 화신인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타나고 자신을 추종하는 사람들에게, 즉 악마를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손과 이마에 표식을 주어서 그 표식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매매를 못하게 해서 삶이 힘들어지게 해서 결국 인간 사는 세상을 장악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죠. 예언이에요, 예언.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갇혀서 귀양가 있을 때 봤던 환상을 책으로 적은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미래 사회를 그가 본 거죠. 뭐 종교를 안 믿으시는 분은 안 믿을 수 있겠지만, 저는 개신교인으로서 예수의 제자들이 봤던 그런 환상들을 믿어요. 그러니까 성경책에 적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래 사회에 그렇게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개발한 기술이 그런 기술로 쓰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박사 때는 컴퓨터와 인간을 결합하는 그런 연구를 했는데, 이제 더 이상 그거를 안 합니다. 안 하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지금은 그냥 실리콘밸리에서 아주 일반적인 컴퓨터 연구하고 있습니다. 저도 제가 만들어진 기술이 너무 악하게 쓰이는 게 싫어요. 그리고 제가 여러 가지 선택을 할 수 있거든요. 솔직히 저는 박사 때 제 전공이 GPU를 사용한 병렬 연산이었어요. 그거 가지고 어떤 새로운 기술을 이제 개발하는 거죠. 알고리즘으로 뭐 시뮬레이션도 하고 뭐 AI로 분석도 하고 뭐 이런 연구, 뭐 의료 장비를 AI로 분석하고 뭐 이런 연구도 했었는데, 저는 사실 굉장히 많은 회의를 느꼈고, 그리고 그 AI라는 기술에 대해서도 너무 이렇게 선을 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스스로 생각하는 그런 AI를 개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선 넘는 건 안 하고 싶어요. 너무 인간이 그런 기술로 인해서 디스토피아를 불러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말하면 박사 때 굉장히 좋은 걸 전공해 놓고 지금 실리콘밸리에서는 그냥 일반적인 인공지능, 평범한 인공지능 정도 개발하고 평범한 컴퓨터 정도 개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선 넘지 않도록 저는 사실 굉장히 좀 조심하고 있어요. 왜냐면 테크놀로지가 너무 발달해서 이제는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인 신앙으로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너무 선을 넘지 않도록 조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님도 무슨 고민으로 이런 물어본 건지 알겠는데, 미국에서
장애인의 일상생활 편의를 할 수 있는 기술들이 있습니다.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아는 지인 중에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에게도 불구하고 본인이 자기 기술을 너무 선 넘지 않도록 쓰는 분이 있어요. 제가 아는 분 중에 이런 인공지능이랑 컴퓨터 기술의 달인이 있는데 그분도 똑같은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요즘 되게 많은 인공지능 기술이 있잖아요. 뭐 생성형 인공지능에서부터 다양한 인공지능 기술이 있는데 그분은 자기가 배운 인공지능 기술을 오로지 그 다리를 못 쓰는 병자들이 쓸 수 있는 휠체어 기술에만 자기는 쓰겠다라고 선언하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은 더 좋은 거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그 전동 휠체어 만드는 데만 그 자기 기술을 쓰는 분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기술이 악하게 쓰이는 것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핵폭탄을 개발한 물리학자도 본인이 그게 핵폭탄이 될 거라고 생각 못 했을 거예요. 그냥 본인이 그 핵물리 현상을 공부하다가 핵물리 분열 반응이 엄청나게 빠른 그런 반응 현상을 보고 큰 흥미를 느꼈을 거예요. 과학자로서 순수한 흥미를 가졌을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계속 연구를 했을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자기가 개발한 핵물리 기술이 핵폭탄이 돼서 뭐 수십만 명을 죽였다는 뉴스를 보면은 그때는 다른 생각을 하겠죠. 그리고 그때 이미 늦었죠.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 생각 없이 돈 되면 다 한다는 생각보다는 본인이 개발한 기술이 어떻게 쓰일 수 있을지를 잘 보셔야 돼요. 근데 일단 장애인의 일상생활 편의를 위한 기술을 연구하고 싶다는 이 마음은 굉장히 아름답고 좋은 겁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좀 이렇게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장애인을 위한 일상생활 편의를 연구하는 기술들은 돈이 안 돼요. 이런 거 공부하시면 가난하게 살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전체 인구 중 장애인의 비율은 소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장애인은 그 소수자죠. 그리고 장애인은 사회적 약자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장애인을 도울 수 있는 그 기술을 생각하는 건 매우 좋아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가난하게 살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분야를 뛰어드시는 거는 굉장히 좋은 생각이에요. 좋은 생각이고 사회에 본인이 개발한 기술을 가지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러니까 기여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분야죠. 그래서 보통 이런 분야에는 제 주변의 사람들 보면 크리스찬들이 많아요. 돈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그게 돈만을 생각해서 막 인공지능 개발하고 뭐 돈만 생각해서 막 무슨 뭐 군사 무기 개발하고 그런 쪽보다 훨씬 더 건전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하시는 분들도 많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본인이 이제 이런 장애인 일상 편의 기술에 관심이 있다면 이런 거 하시는 분들 많은데 본인 랩서치를 잘 해보시면 될 거예요. 제가 이제 멤버 전용 영상으로 제 채널에 재생 목록에 시즌 9를 보시면 랩서치 하는 방법 나와 있거든요. 요거 방법을 보시고 미국 전국에 그런 바이오 테크놀로지 하는 교수들을 찾으시면 돼요. 그러면 그 중에서 장애인 재활 연구하시는 분 많거든요. 그런 거를 좀 이렇게 랩서치를 하시면 잘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